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리랑카 불교의 부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리랑카 불교가 제가 빠라크라마 바후 왕 시절에 그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리고 바로 그 시기가 이제 스리랑카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전파되던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스리랑카가 이제 고초를 겪게 됩니다. 130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도 중부 지역이나 인도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인도 쪽에 이제 뭐 타밀족이라든지 아니면 팔라바의 후예들이 자꾸 이렇게 스리랑카로 내려오고, 이분들이 이제 아누라다푸라라든지 폴로나루아를 점령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어떤 이쪽에 어떤 불교의 토대라든지 사원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보통 우리 자푸나 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스리랑카 제일 끝에 있는 그 자푸나 지역, 그러니까 여기 조금 위로 가면 요 위쪽 지역인데, 바로 이쪽 위쪽 지역에 자푸나 왕국이 이제 성립되어 가지고, 사실상 스리랑카가 이제 싱할라족과 타밀족이 함께 있는 어떤 뭐 공존한다고 하기보다는 타밀족이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대거 들어오는 이제 그런 일들도 생깁니다. 어떤 이제 뭐 그런 복잡한 사정을 거치면서 스리랑카가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약해지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한 1500년경이 되면 이 스리랑카에 식민지 파워가 들어오게 됩니다. 스리랑카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경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의 식민지 지배를 거치게 되고, 특히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가톨릭이라든지 기독교가 유행해지고, 스리랑카 왕가는 약해지다 보니까 남인도에 있는 힌두 왕국과 혼인을 통해서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왕가와 불교 교단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왕가가 약해지니까 불교 교단도 함께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위기에 이제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으로부터는 우리 남인도의 영향력이 있고, 이 자푸나가 있는 요 북쪽 지역에는 아예 이 타밀계 또는 힌두 왕국이 이제 성립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싱할라족은 최초의 수도는 아누라다푸라였지만 중간에 폴론나루아로 갔다가 제일 마지막 왕조는 캔디까지 점점 더 이렇게 이 힌두 지역에서 남쪽으로 멀리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바스코 다 가마 이후로 유럽인들이 그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서 이 스리랑카까지 오게 되니까, 이 사람들 특히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콜롬보에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고을에 자리를 잡았는데, 요 우리 캔디라든지 요 이쪽 지역이 상당히 지대가 높고, 요쪽은 저희들이 로랜드라고 해서 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대가 낮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식민지 파워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이 왔을 때 스리랑카와의 관계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스리랑카와 포르투갈이 싸웠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싸웠다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스리랑카의 포르투갈이 자신들의 이권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아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포르투갈은 워낙 그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아주 큰 이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개척했지만, 전체 인구가 작다 보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했고, 국가 단위로서의 이 아시아 파워에는 제대로 이렇게 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황dem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리랑카의 이제 콜롬보인데, 지금 현재 수도가 이제 사실 콜롬보 바로 옆에 있는 자야와데나푸라인데, 사실 이제 거기인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과 콜롬보가 차례대로 네덜란드가 차례대로 스리랑카를 지배할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가 그 당시에 이제 개척한 항구는 저희들이 고올이라고 하는데 남부에 감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고올에 가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등대라든지 네덜란드풍의 아주 오래된 이 그 마을 유적이 그대로 있고, 바깥쪽에는 항구가 있어. 항구와 함께 그 성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고, 여전히 제법 이 오래된
이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완전 이제 헤리티지 사이트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식민지 파워가 몰려오니까 캔디의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잡은 이 스리랑카의 왕가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남인도의 힌두 왕가와 이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힌두교고 아버지는 이제 불교다 보니까 자식들이 어떤 아들은 힌두교, 어떤 아들은 불교 이렇게 이제 막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기 켈라냐 라자 마하비아라 불교 사원인데 이 안에는 전부 다 이제 부처님이라든지 불교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지만 바깥쪽은 힌두교의 신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힌두교의 신들이 우리 켈라냐 라자 마하비아라의 외벽에 조각되어서 지키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가네시가 이 벽에서 이제 이 불교 사원을 프로텍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1600년대 1700년대에 일어난 불교와 힌두교의 혼합이 아주 뒤늦게 스리랑카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약해진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유럽인들에 의한 어떤 식민지 지배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 교단이 너무 이렇게 왕권과 밀착하게 되고 승려들이 지나치게 왕가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 것이 아마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세기 이후 15세기 이후가 되니까 스리랑카의 왕들은 더 이상 불교 교단을 보살펴줄 여유가 없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사제라든지 힌두교 사제가 왕의 조언자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불교 교단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남인도로부터 힌두교적 요소가 유입되고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새로운 보시가 차단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골몰하면서 불교 교단의 세속화가 급속하게 이제 진행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게 우리 불교 자탁한데 이제 태국에 있는 여 보시면 이때 이미 우리 이 외국인들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항구에는 배가 있고 배가 있는 항구에는 항상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미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왕가의 조언자 역할을 하면서 불교의 든든한 후원자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1747년부터 1782년까지 캔디를 중심으로 이제 스리랑카의 중북부 지역을 통치했던 끼르띠 스리라자싱하라는 왕은 자신의 이제 어릴 적의 스승이 사라난다카였는데 사라난다카와 함께 이 불교에 기여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이제 비구 스님이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된 비구 스님이 5명 더 이상 있어야 새로운 비구 스님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불교의 세속화가 진행되다 보니 비구 스님이 되면 이제 돈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금전적인 업무라든지. 따라서 스님들이 비구까지 되는 거를 거부하고 그냥 사미까지만 한 다음에 일종의 세속적인 계급으로서의 자신들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비구들의 숫자가 급속하게 줄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구 스님들의 숫자가 주니까 경전을 암송하고 경전을 유지시키는 전통이 사라지면서 1500년부터 1700년대 중반 사이에 스리랑카에 더 이상 이 오래된 불교 폐역경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 안 하면 금방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스리랑카의 습하고 이제 이 더운 기후에서 그것까지도 이제 전부 다 사라져 버리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비구계를 주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사라난다카는 당시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무역 왕국으로 성장한 태국,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시암이었습니다. 시암에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비구계를 줄 수 있는 스님들을 모셔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태국으로 동남아시아 불교가 전해진 게 보통 1000년, 1100년, 1200년 사이에 이제 전해졌다 그러고 태국에 제대로 된 이 스리랑카계 이 마하위아라 같은 불교 교단이 확립된 것은 한 1300년대 정도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니까 바로 이 스리랑카가 한 4, 500년 전에 미리 동남아시아의 불교를 안전해 줬다면 바로 이 시기에 사실상 불교가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엄청난 위기가 오기 직전에 이미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갔고 스리랑카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바로 이 스리랑카에 있는 불교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가 스리랑카로 돌아올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캔디는 참 아름다운 고원도시고 제가 이제 캔디는 갈 때마다 이 중앙에 있는 호수를 보면서 이 호수가 정말 아름답다는데 이게 아름다운 호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캔디의 제일 마지막 룰드는 조금 이렇게 좀 잔인했고 자기에게 반발했던 이 사람들 전부 잡아가지고 이 인공 호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다 익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중앙에 있는 섬에서 이제 매일같이 연회를 베풀었다는데 주변 지역은 참 아름답고 이 한가운데 이제 뭐 저희들이 보통 불치사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치사에 가면 우리 안쪽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진 건물이 있고 바로 이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 안쪽에 이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스리랑카 왕금의 중심이자 교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캔디마저도 이제 엄청나게 불교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1750년 6월에 스리랑카의 왕이 친서를 두 통 준비합니다. 하나는 보로마굿 왕에게, 하나는 상가라자에게 친서를 준비해가지고 이들을 스리랑카에서 이제 시암 태국으로 보냈는데 1750년 6월에 출발한 배가 1년 걸려서 수마트라와 말라카를 거쳐서 1751년 5월달이 되어야 이제 시암에 도착하고 스리랑카 왕의 요청을 받은 시암의 왕 보르마쿠스는 아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항상 스리랑카 문화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자신들의 뛰어난 불교를 스리랑카 불교가 복원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고 상가라자 또한 적극적으로 이 일에 협력하면서 스리랑카 마하위하라의 명맥을 잇고 있는 마하니카야 이 스리랑카의 가장 정통적인 교단의 스님들을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로부터 무역선이 이 그 수마트라섬을 한 바퀴 돌고 말라카를 거쳐가지고 아유타야까지 오게 되고 아유타야에 온 이 일행들은 태국 불교를 순례한 다음에 먼저 돌아갑니다. 먼저 돌아간 다음에 이제 시암에서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 태국에서 이제 서쪽으로 한 100km 정도 가면 암파와라고 있습니다. 암파와에 가면 라마 2세가 만든 불교 사원이 있는데 바로 이 라마 2세가 만든 불교 사원에 당시 자신들이 어떻게 스리랑카 불교를 복원시켰는가를 아름다운 벽화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당시 방콕의 모습, 물론 이제 이 라마 이 2세 때니까 이때는 이제 아유타이가 무너지고 새롭게 이제 방콕이 만들어졌을 때 모습인데 방콕의 모습이라든지 이 그 스리랑카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이제 스님들을 준비해가지고 스리랑카로 이제 불교를 전해줄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아주 많이 새겨져 있고 이때 이미 이 태국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유럽인들이 와서 태국과 함께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의 위치가 이슬람 문화권과 이 그 유럽의 문화권과 중국의 문화권을 함께 이렇게 상호 이 그 무역할 수 있는 딱 중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태국의 가장 좋은 위치를 그 당시에 차지하고 있었고 바로 이러한 태국의 이점을 10분 활용해가지고 태국이 그 당시 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해상 무역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라마야나와 같은 이 힌두교의 문화가 활짝 꼽히면서도 불교가 아름답게 꼽히는 나라로 이제 되었고 따라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이 태국의 사절단이 이 그 스리랑카로 가게 되는데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1752년에 장로 우빨리를 중심으로 18명의 스님들이 7명의 행자들과 함께 5달간의 항해 끝에 스리랑카의 수도인 캔디에 도착하게 되고 캔디에 있는 말와띠 사원에 머무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수계 의식을 진행합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이 그 스승이 직접 이 수계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리랑카의 모든 귀족의 자제들이 전부 다 수계를 받고, 귀족들이 수계를 받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불교에 기이하면서 엄청나게 스리랑카의 불교가 부흥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던 이제 불교 경전 때문에 이 고민이 있었을 때 이 태국에서 수없이 많은 불교 경전들을 역으로 스리랑카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스리랑카의 불교 경전들의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이 시기에 1752년에 태국에서 스리랑카로 온 게 이제 가장 오래된 불교 경전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이 왕가의 후원과 태국 왕가의 후원 아래 성단이 복원되면서 오늘날 스리랑카 최대의 불교 종파인 시암 니카야가 바로 이 시기에 이제 형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제 방콕이라든지 우리 아유타에서 불교 스님들이 활동하는 장면인데, 한 1년 정도 엄청난 준비를 거쳐가지고 이제 스리랑카에 가서 체계적으로 불교를 복원시켰고, 그 모습은 지금 요 위에 보시면 흰색 요 불탑들이 전부 다 우리 이 스리랑카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스리랑카고 이쪽이 태국인데, 우빨리 스님 위에 이 모든 스님들이 엄청나게 오랜 동안에 이제 준비를 거쳐 가지고 무역선을 타고 스리랑카까지 가서 스리랑카의 불교를 되살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벽화로 아름답게 이렇게 남기고 있어서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바로 이렇게 복원된 불교가 이제 캔디에 자리 잡으면서 우리 1800년대가 되면 영국이 이제 이 스리랑카를 지배하게 되고, 스리랑카를 영국이 지배할 때 영국 총독과 영국 관료들이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우리 보통 저희들이 이제 불치사라고 하는데, 불치사에 넘기는 거대한 의식을 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스리랑카에 이제 불교가 제대로 서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도 및 스리랑카의 뛰어난 문화가 일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전파되기만 한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은 아마 초창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의 남방불교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퍼졌다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불교가 남아 있었던 배경은 이 양쪽이 교류를 통해 가지고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했던 수없이 많은 이런 우리 이 무역 상인들이라든지 스님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 불교의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흥된 스리랑카 불교는 1800년대 중후반이 되면 스리랑카 불교가 민족주의의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고 점차적으로 민족의 개념, 싱할라 민족의 개념이라든지 싱할라 민족의 불교의 성스러운 땅인 스리랑카라는 민족주의의 이 옷을 입으면서 불교 내셔널리즘이 확대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싱할라족들이 불교에 기이하게 되고, 바로 이게 1900년대 초반 중반에 불교의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오늘날 70% 이상의 이제 스리랑카 불교 인구가 이제 불교가 되는, 스리랑카가 이제 불교 왕국으로 되는 그 이제 초석을 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을 따라 오다 보니까 우리 뽀야대였는데, 스리랑카 해안에 있는 불교 사찰에 수없이 많은 불자들로 가득 차 있고, 이 불자들이 뽀야대 때 진심으로 이제 쌍가미타라든지 불교가 이 스리랑카에 온 것을 기뻐하고, 우리 콜롬보에 가도 한밤중에 가도 불교 사원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불자들을 맞이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스리랑카의 불교 부흥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 불교 그리고 스리랑카의 불교의 부흥은 이런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가지고 그 결과물이 총체적으로 이제 나온 것이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남방 불교다라고 할 수 있고, 스리랑카 불교가 부흥되어 이렇게 남아 있는데 태국이 엄청난 역할을 했었다는 것.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광범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식민지 시대 이후 스리랑카 불교의 부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